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밀리언셀러였던 타이탄의 도구들을 쓴 저자 팀 페리스의 최신작인데요. 팀 페리스 지음, 박선영, 정지연 옮김. 토네이도에서 나온 책입니다. 팀 페리스는 다양한 인맥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신의 의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현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침내 그는 100명이 넘는 인생 현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과의 깊은 대화와 토론,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 책을 완성했습니다. 유발 하라리, 스티븐 핑거, 톰 피터스, 수전 캐리, 레리 킹, 크리스 앤더슨, 하버드대 석각부터 경영구루, 글로벌 기업 CEO에 이르기까지 일과 삶에서 아주 독창적인 성공을 거둔 133명의 현자들은 말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하라. 고민만 하다가 인생을 끝낼 게 아니라면, 마지막 날이 돼서야 목표한 삶을 시작할 작정이 아니라면. 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스트레스와 압박,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에 눌리는 이유, 그게 무엇일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중요한 시간을 쓰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언젠가는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 때문인데요. 133명의 인생 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는 이라는 시간은 없다고. 우리가 힘겨운 압박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꾸만 미루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성공하려면 지금 성공해야 하고 행복하려면 지금 행복해야 한다.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지금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 이 책은 삶의 우선순위를 지혜롭게 조정해 참된 삶을 얻은 사람들의 깊은 깨달음을 들려줍니다. 이를 통해 오래된 나를 떠나 완전히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열어줍니다. 인생 현자들은 얘기합니다.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현자는 바로 당신이다. 지금 시작하라. 네, 지난번에 동영상을 하나 올려드렸고요. 오늘은 이어서 좀 발췌독 해보겠습니다. 성공 스타일을 찾아라. 100만 달러 같은 건 필요 없다. 수많은 추종자도 필요 없다. 우리는 이미 완전하게 가득 차 있다. 제롬 자르는 19살에 경영대학원을 중퇴하고 중국으로 건너갔다. 스타트업 6개를 실패한 뒤 그는 자신의 모든 역량을 소셜미디어에 집중했다. 그리고 그가 만든 행복과 두려움 퇴치에 관한 동영상이 12개월 만에 조회수 15억 회를 돌파하면서 그는 모바일 마케팅 업계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했다. 2013년 제롬은 게리 베이너척과 함께 최초의 모바일 전용 광고 대행사를 공동 설립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몇몇 기업들에게 영향력 있는 인물과 브랜드를 연결시키라고 조언했다. 2017년 제롬은 전 세계 지역 NGO들을 지원했고 러브아미를 통해 모바일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계정 50개를 결소, 270만 달러를 모금한 뒤 그 전액을 소말리아 가뭄 현장에서 직접 사용했다. 참된 자아를 만나는 시간. 제롬 자르는 함께 있으면 영혼이 느껴지는 사람이다. 삶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100달러 이하의 투자는 무엇이었는가 라는 내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다. 오리건주에 있는 아름다운 호수 부근에 차를 세우고 4달러의 주차비를 냈다. 호수에서 헤엄을 치면서 깊이 가라앉았다가 수면 위로 솟아오르기를 반복하면서 1조 달러를 줘도 아깝지 않은 순간을 누렸다. 그가 해온 일은 대부분 처음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첫 번째 스타트업을 만들려고 경영대학원을 중퇴했을 때 그가 아는 사람의 75%는 이 결정을 평생 후회할 것이라 여겼고 심지어 노숙자 신세가 될 것이라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의 예언대로 상황이 좋지 않았던 IT 스타트업을 그만두고 온라인에서 동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이제 그걸 부끄러운 도피이자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 게리 베이너척과 함께 설립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대행사를 그만두고 대신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좋은 일을 하려고 하자 다들 그가 완전히 미쳤고 그냥 미치기만 한 게 아니라 막대한 수입원과 보장된 미래까지 잃게 됐다고 떠들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두가 그의 인생에 있어 최고의 결정이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가로 열고 처음에는 가로 닫고 실패처럼 보였던 그 힘든 결정들 하나하나를 통해 그는 진정한 자아에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말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때가 바로 실패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실패는 우리를 환상에서 깨어나게 해준다.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볼 수 있기에 타인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성공으로 가고 있는 중인 것이다.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라. 몇 년 전 그는 살던 토론토를 떠나 뉴욕으로 거처를 옮길 결심을 했다. 뉴욕은 마케팅과 광고가 가장 성행하는 도시 중 하나였기에 그곳에서 최초의 모바일 인플루언서 마케팅 회사를 세우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그를 사로잡은 것이다. 문제는 돈이었다. 수중에 동전 한 입조차 없었다. 그는 통사정에서 친구에게 400달러를 빌렸다. 상상해보라. 아는 사람이 전무한 뉴욕에 단돈 400달러를 들고 떠나는 사람의 심정을. 자신의 집값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었다. 그는 뉴욕까지 가는 버스표를 60달러에 구입했다. 뉴욕 도착 후 잠은 친구네 집 바닥에서 잤다. 친구의 친구네 집 바닥이요. 네. 글자 그대로 천신만고 끝에 새로운 도시에서 살게 되었다. 뉴욕에 도착한 지 7일 만에 그는 게리 베이너척과 함께 최초의 모바일 전용 인플루언서 마케팅 대행사인 그레이프 스토리를 설립했다. 그는 무일푼 상태였지만 게리에게만은 그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퇴근하는 척하면서 근처 헬스클럽에 가서 몸을 씻고는 밤에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잠을 잤다. 식사는 회사 냉장고에 직원들이 두고 간 음식들로 해결했다. 이런 상황이 몇 달간 지속됐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점점 그의 아이디어가 뉴욕 비즈니스맨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다. 뜨거운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면서 점점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다. 2만 명 수준이었던 팔로워가 한두 달이 지나면서 100만 명으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그럴듯한 아파트로 거처를 옮기기까지 1년 이상을 말이다. 내가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화려한 아파트보다는 내 책상에만 불빛이 밝혀진 사무실을 떠나지 않는 것이 내 적성에 잘 맞았다. 고객들도 그런 나를 흥미로워했고 평범하지 않은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듯했다. 그렇게 사무실에서 먹고 자면서 깨달았다. 성공이란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회성 성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공일 것이다. 오랫동안 유지되는 성공을 얻으려면 그 길을 가는 사람 또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스타일이 필요하다. 돈, 명예, 자동차, 슈트가 아니라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워크 스타일. 그것을 뒷받침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요구된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제롬 자르다. 그가 뉴욕을 원한 것도 마천루의 화려함 때문이라기보다는 뉴욕이야말로 젊은 비즈니스맨들이 뜨거운 열정을 불사르는데 가장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마음이 머리보다 힘이 세다. 제롬은 식사를 하기 전에 꼭 기도를 올린다.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신만의 고유한 목적을 갖고 한다. 특히 구호 사업을 위해 소말리아를 몇 달 동안 다녀온 뒤로 더욱 그는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는 말한다. 나는 정말 감사한 마음을 느끼면서 음식을 먹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그것이 토마토든 닭고기든 상관없이 모두 빛을 품고 있다. 이 빛이 음식의 열량이나 단백질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영양분을 공급한다. 이 빛을 통해 대자연이 창조한 모든 존재의 신성함을 인정하면 몇 배의 양분을 더 얻을 수 있다. 이 빛은 우리를 평화로 이끌어간다. 제롬이 정의한 성공은 자연이 창조한 모든 존재의 신성한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성직자와 비즈니스맨의 목표가 다르지 않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삶이 다르지 않고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존재 가치가 서로 다르지 않은 것. 그것이 곧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인간은 모두 작은 신이라고 생각한다. 우주가 우리 외부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도 존재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한한 힘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현실을 창조한다. 단순하고 작은 믿음이지만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 작은 신이라는 건 곧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안다. 100만 달러 같은 건 필요 없다. 수많은 추종자도 필요 없다. 우리는 이미 완전하게 가득 차 있다. 아무 계산 없이 넉넉히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가득하다. 인류 모두가 작은 신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날이 곧 세상의 평화가 찾아오는 날일 것이다. 최고의 마케터이자 CEO인 제롬이 평화를 위한 일에 힘을 쏟는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고 나서 여유가 있어야 기부도 하고 평화도 챙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창조적인 성공은 평화의 에너지를 통해 구현될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이 제롬의 굳건한 인생 신념이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 잠들어 있는 힘의 존재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한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힘을 빼앗아 와야 한다고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다. 진정한 성공에는 우선순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조화가 필요하다. 네,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주에는 이미 충분한 에너지와 자원이 있고 경쟁을 통한 성공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창조를 통한 그리고 그 주변과의 모든 우주와의 조화를 통한 성공을 이루는 게 진정한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으로 들어갈게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모두 똑같으며 우주라는 더 큰 존재의 일부라는 제롬의 설명은 그 울림이 깊다. 나는 제롬에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조언을 부탁했다. 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제롬의 답은 비단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유용할 것이다. 전문가들을 믿지 마라. 그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킨다. 이런 분리를 조장하는 건 전부 환영이고 착각이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설교를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모두 교묘한 속임수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리고 최대한 빨리 현실 세계로 들어서야 한다. 마케팅 회사에서 인턴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소셜미디어와 대도시에서 벗어나 대자연과 자신의 영혼, 내면의 아이 같은 진짜 세계와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스스로를 존중하라. 우리는 작고 미미한 역할을 할 이유가 없다. 얼마든지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다. 모든 건 자기 내면에 달렸다. 진정한 자신을 찾고 스스로를 신뢰하면 답을 알게 된다. 경영학이나 광고 홍보, 마케팅을 공부하고 있다면 당장 그만둬라. 세상에는 이미 마케팅 전문가와 사업가들이 넘칠 만큼 많으므로 더 이상은 필요 없다. 세상에 필요한 건 자신의 진심을 발휘하는 치유자와 문제 해결사들이다. 우리의 마음은 머리보다 100만 배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다. 그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은 성공하고 뒤늦게 깨닫는 사람은 후회할 뿐이다. 한 챕터 더 연결해서 읽을게요. 그냥 앉아 있으라. 숨 쉬는 것을 기억하라. 몸 전체에 스며들게 하라. 샤론 셀즈버그는 명상과 마음챙김 수련을 서구 사회에 전파한 개척자로 평가받는다. 그녀는 통찰 명상 수행원의 공동 설립자이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인 하루 20분, 나를 멈추는 시간, 그리고 독창적인 영성서적인 자애심, 그리고 최신작 진정한 사랑 등 10권의 지혜로운 책을 썼다. 무엇보다 샤론은 선과 불교의 가르침을 가장 대중적이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수 스타일로 높은 명성을 쌓았다. 두려움 안에 존재하는 것들. 샤론은 나를 만나자마자 질문을 던졌다. 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샤론, 그걸 당신에게 물어보려고 내가 여기 나온 거예요. 그녀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가만히 고개 끄덕이며 손잡아주는 거예요. 샤론은 명상과 마음챙김 수련을 위해 구름처럼 모여든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게 처음에는 너무나 무서웠다. 그녀가 운영하는 수련원에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명상을 하면서 틈틈이 질의응답 시간, 소규모 집단별 또는 개인별 면담, 매일 밤 진행되는 공식 강의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녀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은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그녀의 입만 쳐다보았다. 하지만 샤론은 머릿속이 하얘진 채 그냥 가만히 앉아 멍한 표정만 짓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었다. 샤론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진 모든 내공과 지식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에만 온 신경을 썼던 것이다. 내가 놀라운 이야기나 전문 지식, 수준 높은 수련법을 내놓지 않으면 실망한 사람들이 나를 가차없이 비난할 거라고 미리 벌벌 떨었던 것이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달았다. 강의실에 앉아 눈을 빛내고 있는 사람들이 내게 원한 것은 공감과 연대감이었다는 것을. 그저 진실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내게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공감을 제공하기 위해선 완벽한 강사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알겠는가?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두려움 안에도 배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내가 처음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심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나는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지 않았을 것이다. 깊은 곳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건 진실함을 보지 못한다는 뜻과 같다.
지금껏 줄곧 살펴보았지만 인생 현자들의 공통적인 지혜 중 하나는 두려움 같은 부정적 감정에서도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찰을 찾아낸다는 것이다. 특히 샤론 같은 명상가들은 삶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지 않는다. 늘 연결을 모색한다. 두려움이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하고 결과적으로 진실함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한다는 샤론의 말에 밑줄을 긋고 오랫동안 곰씹어 볼 일이다. 깊은 곳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건 진실함을 보지 못한다는 뜻과 같다. 표현하라.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마음 수업을 위해 샤론은 일본 선승 스즈키 순류가 쓴 선심초심의 일독을 강력 추천한다. 이 책은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를 명상의 세계로 이끈 책이기도 하다. 샤론은 말했다. 이 책은 쉽고 읽고 나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나는 이 책에 담긴 다음의 한 문장을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아간다. 우리가 명상을 수련하는 건 불심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다. 나는 이 문장을 떠올리면 온몸에 전율이 흐른다. 참된 마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결심하면 내 수련원에 모여든 학생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지 명확하게 떠오른다. 타인보다 더 많이 얻고 쌓는 삶보다는 타인보다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삶이 더 깊고 큰 가치가 있으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표현해야 하는가? 무엇을 알려야 하는가?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 자체를 표현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성공한 삶이다. 표현은 증명이 아니다. 증명을 위해 뭔가를 할 필요는 없다. 표현은 갈구가 아니다. 억지로 사랑을 구할 필요도 없다. 그냥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테니스를 배우거나 동영상을 만들어 유행시키거나 세계적인 요리사가 될 필요는 없다. 물론 그런 성취는 아주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런 성취를 이루든 못 이루든 상관없다. 우리는 그냥 모두 가치 있는 존재들이다. 그걸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게 명상이고 마음 챙김이다. 몸 전체에 스며든다는 것. 샤론은 압박을 느낄 때, 집중력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질문 2가지를 제시한다. 하던 일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라. 네가 행복해지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뭐지? 행복해지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말고 다른 게 필요하니? 이 질문들을 던지면 곧바로 당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로 방향을 돌릴 수 있다. 또한 호흡하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압박과 부담을 느낄 때 먼저 호흡이 상당히 얕아진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그냥 숨 쉬어 라고 속으로 말한다. 아니면 고개를 천천히 숙여 양발이 땅을 굳게 딛고 있는지 확인한다. 우리는 눈 뒤편에 머릿속에만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잘못된 생각이다. 에너지를 아래쪽으로 가라앉혀 발끝부터 시작해 당신의 몸을 느껴보라. 신비로운 감각이 퍼지면서 새로운 에너지에 닿는 느낌이 들 것이다. 처음에는 생경하겠지만 점점 이 같은 수련을 하면 몸 전체에 스며든다라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숨 쉬는 걸 제대로 기억할수록 어떤 느낌이 몸 전체에 스며들수록 당신의 집중력은 아주 자연스럽게 배가 된다는 것이다. 위대한 선승 스즈키 순류는 어떤 기분 좋은 상태나 특별한 마음 상태가 아니라 바른 자세로 앉아있을 때의 마음 상태, 그 자체가 깨달음이라고 설파했다. 무엇을 할지 모르겠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원하는 결과와 성공을 얻을 수 있을지 머릿속이 복잡할 때, 당신은 스즈키 순류와 샤론 셀즈버그의 다음 지시를 따르면 된다. 그냥 앉아 있으라. 네. 제너 레빈 컬럼비아 대학교 물리학 천문학 교수가 쓴 짧은 글을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지금 소중한 것을 하라. 예전에는 그 일만 없었다면 사는 게 정말 행복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살아가면서 겪은 여러 장애물에 분개하곤 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삶 그 자체가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장애물이 없는 경로 따위는 삶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렇다. 장애물을 받아들이는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분노나 좌절 대신 평온하고 신중한 반응을 찾고 방해를 문제 해결의 기회로 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강력한 지혜를 얻게 된다.
이 같은 노력이 인생의 탁월한 답을 찾은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물론 지금도 나는 종종 좌절한다. 하지만 이를 한 단계 더 올라설 기회라고 되새기면 대부분의 갈등은 지금껏 생각해왔던 해결책을 시험할 기회로 재발견될 수 있다. 그리고 힘겹고 지칠 때마다 다음 한 가지를 떠올리면 힘이 날 것이다. 우리는 둥근 땅 위에서 살아간다. 구체의 둘레에 찰싹 달라붙어 살아간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 네, 정말 놀랍네요. 네, 그레이언 던컨 매들리 글로벌 어드바이저 창업자가 쓴 짧은 글도 같이 읽어드릴게요. 나는 사람들에게 수영을 권한다. 거의 매일 아침 나는 수영을 한다. 수영을 하고 나면 그날 하루 내내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걸 느낀다.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 물 느낌이라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곤 한다. 이는 손으로 물을 휘젓는 게 아니라 물을 손에 쥐고 몸을 그 지점 너머로 끌어당기는 것을 말한다. 물론 물을 휘저어도 앞으로 갈 수는 있다. 하지만 매우 비효율적이고 우아하지도 못하다. 작가 데이비드 포스터 월러스가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삶은 우리에게 물과 같다. 우리는 물속을 헤엄치고 있지만 너무 서둘러서 너무 허우적대느라 전후 사정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정작 물을 보지는 못한다. 물을 끌어당기기 전에 동작을 멈추고 진정으로 물을 느껴보라. 그러면 내 존재 방식이 수영장 반대편 끝을 향해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대편 끝이 아니라 지금 내가 존재하는 곳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길 수 있게 된다. 탁월한 전진은 늘 이렇게 이루어진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어떠셨나요?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공유하기 부탁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책은 소장하셔서 여러 번 읽어보실 걸 권유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스튜디오 업나잇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제법 도움이 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스튜디오 업나잇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